어르신들,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 앞에 앉으면 왠지 모르게 작아지는 기분 느껴보신 적 있으시죠? 흰 가운을 입은 의사가 차트를 보며 고개를 갸웃거리면 혹시 내 몸에 큰 병이라도 생긴 건 아닐까?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우리는 의사가 모든 것을 알고 있고 절대 실수하지 않는다고 믿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만약 나를 수술하는 의사가 어젯밤새 한숨도 못 잤다면요? 혹은 내 병을 진단하는 의사가 사실은 확신 없이 동전 던지기처럼 결정을 내리고 있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이지만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이 병원에 가려진 커튼 뒤 진실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현직 외과 의사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인 아툴 가완디의 나는 고백한다입니다. 이 책은 의학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완벽한 과학이 아니라 불완전한 인간이 행하는 아슬아슬한 줄타기라는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습니다. 자, 여기 한 가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날 응급실에 30대 여성이 실려왔습니다. 다리가 좀 붓고 빨개진 것 말고는 별다른 증상이 없었어요. 겉보기에 멀쩡해 보이니 경험 적은 의사는 단순한 피부염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베테랑 의사의 눈은 달랐습니다. 이 환자의 병명은 바로 괴사성 근막염, 일명 살인 박테리아였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근육을 파먹어 들어가는 무시무시한 병이죠. 만약 의사가 그 순간 직감을 믿고 즉시 수술을 결정하지 않았다면 이 환자는 몇 시간 안에 사망했을 겁니다. 의학은 이렇게 찰나의 판단으로 생사가 갈리는 불확실성의 연속입니다. 우리는 흔히 명의를 찾아 전국을 헤맵니다. 하지만 저자는 말합니다. 모든 의사에게는 초보 시절이 있고 그들도 실수를 통해 배운다고요. 어르신들, 혹시 대학병원에 갔을 때 아주 젊은 의사가 와서 주사를 놓거나 처치를 하려 했던 경험 있으신가요? 이 책에는 중심 정맥관 삽입이라는 시술 이야기가 나옵니다. 굵은 바늘을 가슴 깊숙이 찔러 넣어야 하는 위험한 시술이죠. 초보 의사는 이 기술을 익히기 위해 누군가의 몸에 처음 바늘을 꽂아야만 합니다. 그 첫 번째 환자가 내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생각해보면 등골이 서늘해집니다. 저자는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의학 교육은 필연적으로 환자에게 빚을 지고 있다고요. 누군가는 서툰 의사의 연습 대상이 되어야만 그 의사가 훗날 명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저 운에 맡겨야 하는 걸까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병원을 이용하느냐, 모르고 이용하느냐의 차이입니다. 또 다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는 한 건축가가 있습니다. 아무리 검사를 해도 원인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엑스레이도 MRI도 깨끗했죠. 그런데 환자는 너무 아파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했습니다. 의사들은 꾀병이 아닐까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어르신들도 여기저기 쑤시고 아픈데 병원에서는 이상 없다고 해서 답답했던 적 있으시죠? 현대의학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통증은 기계가 측정할 수 없는 주관적인 경험입니다. 이 건축가는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통증의 원인은 뇌와 신경의 오작동일 수도 있었습니다. 의학은 정답이 딱 떨어지는 수학이 아닙니다. 때로는 원인을 알 수 없는 미스터리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것은 무능력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직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의사에게 명쾌한 답을 원하지만 때로는 기다림과 관찰이 더 나은 처방일 때도 있습니다. 책에는 얼굴이 너무 심하게 빨개져서 사회생활을 못하는 한 아나운서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녀는 교감신경을 절단하는 수술을 받기로 결심합니다. 얼굴 빨개짐은 사라졌지만 엉뚱한 부작용이 생겼습니다. 가슴에서 땀이 비오듯 쏟아지는 보상성 다한증이 생긴 겁니다. 그녀는 수술을 후회했을까요? 놀랍게도 아니었습니다. 땀은 불편하지만 얼굴이 빨개지는 수치심보다는 낫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치료의 선택은 결국 어떤 위험을 감수할 것인가에 대한 환자 본인의 가치관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병원에는 일반인은 절대 들어갈 수 없는 비밀스러운 회의가 있습니다. 바로 사망 및 합병증 컨퍼런스라는 건데요. 매주 의사들이 모여
자신들의 실수로 환자가 잘못된 사례를 낱낱이 공개하고 비판하는 자리입니다. 상상해보세요. 엘리트 의사들이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고 반성하는 모습을요. 이 회의의 목적은 처벌이 아닙니다. 실수는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시스템을 고치는 것입니다. 의사는 완벽한 존재가 아닙니다. 피곤하면 판단력이 흐려지고 자만하면 중요한 단서를 놓치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요즘은 MRI나 CT 기술이 좋아져서 부검을 잘 안 하려고 하죠. 하지만 책에서는 놀라운 통계를 제시합니다. 사망 후 부검을 해보면 생전에 의사가 진단했던 병명과 사망 원인이 다른 경우가 무려 40%에 달했다는 과거 기록이 있습니다. 기계가 모든 것을 보여주지는 않는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어르신들, 병원 가서 검사 결과만 기다리지 마세요. 의사가 내 몸을 직접 만져보고 청진기를 대보고 내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지 않나요? 기술이 발달할수록 오히려 가장 기본적인 진찰이 소홀해질 수 있습니다. 기계는 참고 자료일 뿐 진짜 답은 내 몸과 의사의 손길 사이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불완전한 의료 시스템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의사에게 질문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선생님, 혹시 다른 가능성은 없을까요? 이 수술을 선생님 가족에게도 권하시겠습니까? 라고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물어보세요. 둘째, 자신의 증상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가세요. 그냥 아파요가 아니라 아침에 일어날 때 찌르듯이 아프고 30분 지나면 괜찮아져요처럼요. 의사에게는 여러분의 말이 가장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셜록 홈즈에게 단서를 주듯 의사에게 정보를 주세요. 셋째, 중대한 결정 앞에서는 반드시 제2의 의견을 구하세요. 다른 병원, 다른 의사에게도 진단을 받아보는 겁니다. 이것은 의사를 불신하는 게 아니라 내 생명을 지키기 위한 이중 안전장치입니다. 유능한 의사라면 오히려 다른 의사의 의견을 들어보라고 권할 것입니다. 과거에는 의사가 하라는 대로만 하는 것이 미덕이었습니다. 선생님, 뜻대로 하세요라고 말이죠. 하지만 21세기의 의료는 의사와 환자가 함께 노를 젓는 배와 같습니다. 의사는 전문 지식을, 환자는 자신의 몸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서로 협력해야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습니다. 아툴 가완디는 책에서 의학은 불확실한 과학이자 확률의 예술이라고 말합니다. 때로는 데이터보다 의사의 직관이 생명을 구하기도 합니다. 그 직관은 수많은 경험과 실패 속에서 쌓인 것입니다. 그러니 오랜 경력의 의사가 이유는 딱히 없지만 느낌이 안 좋다고 할 때 그 말을 무시하지 마세요. 어르신들, 병원에 갈 때 너무 겁먹지 마세요. 의사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고 그들 역시 최선을 다해 우리를 돕고 싶어 합니다. 다만 그 과정이 항상 완벽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예기치 못한 상황에 훨씬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봅니다. 첫째, 의학은 불완전하며 의사도 실수할 수 있다. 둘째, 내 증상은 내가 가장 잘 아니 꼼꼼히 기록해서 전달하자. 셋째, 중요한 결정 전에는 꼭 다른 의사의 의견도 들어보자. 이 세 가지만 기억하셔도 여러분은 이미 현명한 환자입니다. 완벽하지 않기에 더 인간적인 의학의 세계. 그 안에서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주인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건강하고 주체적인 삶을 응원합니다.